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목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동안 외국에 의존해오던 항공기 정비를 이제는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항공정비 전문업체가 사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경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아예 경남에 차리는가 하면 경남과 서울을 오가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초선 의원인 11대 경남도의회가 불과 반년 만에 확 달라졌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이 크게 늘었습니다. 교육부가 대형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육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에 의존해오던 항공기 정비를 이제는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항공정비 전문업체가 사천에 문을 열었는데 외화 유출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항공정비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가 첫 민간 항공기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입고된 항공기는 제주항공 소속 B737 여객기, 동체와 날개, 배선, 객실 등에 대한 정밀 정비를 마치고 다음 달 4일 출고될 예정입니다.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기존의 정비 방식에서 혁신의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항공정비 전문업체로 기체 중정비를 시작으로 부품과 엔진 정비까지 영역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또 오는 7월에는 미국 연방항공청에 정비 능력 인증을 획득해 중국과 일본 등 해외 항공기도 수주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서비스가 항공기 정비 기술을 선도하며 세계 인류의 항공정비 종합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국내의 민간 항공정비 수요는 연간 2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비업체가 부족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정비 물량을 싱가포르와 중국, 몽골 등 해외 업체에 위탁해왔습니다. 항공업계는 정비 시간 단축은 물론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항공기 제작부터 안전, 운송, 정비에 이르는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경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아예 경남에 차리는가 하면 경남과 서울을 오가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최고 집행기구인 상무위원회가 창원에서 열립니다. 노회찬 빈자리 사수를 위해 창원의 제2당사를 마련하고 당대표가 창원에 상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창원에서 상주하며 선거운동을 개시합니다. 정의당 5만 당원들에게 총 비상동원령을 내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창원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제 회복을 위해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민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이후 경남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산 선거구 탈환을 목표로 지역 민심을 파고드는 저인망식 선거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그런 점을 보면 정파를 초월해서 민중당은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보 후보 단일화는 노회찬과의 약속이라며 조합원 총투표 방식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과 저가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진보 후보는 단일화하고 진보 정당을 대통합한다라고 이 약속을 했습니다. 최대 변수는 진보 후보 단일화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다음 달 후보 등록 전에 진보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 5곳에서 치러지는 4.3 재보궐선거는 경남에서만 2곳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이 경남의 당력을 총결집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1조 4천억 원을 들여 건설하려는 통영 LNG 복합 화력발전소와 관련해 4.3 재보궐선거 통영고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수, 양문석, 최상봉, 홍순우, 홍영두 예비후보가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확약서에 서명한 반면 자유한국당 김동진, 서필원, 정점식 예비후보는 찬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서명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애국당 박청정 예비후보는 반대하지만 서명하지 않았고 무소속 허도학 예비후보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지역민들을 위한 입법활동입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초선 의원인 11대 경남도의회가 불과 반년 만에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늪에 빠져 빚더미에 앉게 된 서민들이 금융권이나 법률적인 도움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찾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불과 9달 만에 경남 전역에서 1,500여 건의 상담이 성사될 만큼 도움이 간절한 채무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이라든지 일반 금융기관에 빚을 내서 상환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우신 분이 저희들한테 주로 많이 오십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공모에 선정돼 한시적으로 운영될 뻔한 이 상담센터는 그러나 한 도의원의 관심으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계속 어려운 도민 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공모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처럼 지난해 7월 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민생 중심의 입법 활동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입법 담당관실에 접수된 11대 도의원들의 조례안 검토 건수만 벌써 73건, 이 가운데 지난 10대 때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많은 43건의 도조례가 이미 제정되거나 개정됐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도의회 사무처도 인력 확충에 나서 최근 6급 상당의 정책 지원관 5명을 신규 채용했고 다음 달부터 본격 업무에 투입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많게는 한 주에 4-5건의 조례안 검토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지원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대 도의회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뗐을 뿐입니다.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소임을 다하기 위한 중단 없는 입법 활동을 기대합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도청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김경수 지사 석방운동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 지사 도정복귀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지수 의장에 대해서는 도의회 수장으로서 경솔한 행동을 중지하라고 주장했고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에게도 도청 내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늘이 뿌여올 정도로 오늘 미세먼지가 심각했는데요. 내일도 마찬가지여서 경상남도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처음 발령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처음 발령했습니다. 측정 당일인 오늘과 내일 예보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내 1,300여 개 행정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일은 짝수날이어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면 소재지의 행정 공공기관은 대중교통 등의 이유로 제외됩니다. 민간도 적용됩니다. 도내 53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을 조정해야 하고 1,100여 개 건설 공사장은 공사 시간 단축과 살수 차량 운행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택시 부제는 해제되고 시내버스도 늘려서 운행합니다. 한편 도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땐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비리 유치원 논란이 불거지며 교육부가 대형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완강한 입장 때문에
일부 사립유치원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 유치원에도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면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 등은 입력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없어 보다 투명한 회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들은 투명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 대형 사립유치원 70여 곳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15곳뿐,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들어 개인 재산을 보장한 가운데 에듀파인을 도입하자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설립 비용 자체는 개인 재산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 교육부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에듀파인을 거부하면 학급 감축과 재정지원 축소 등의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나서자 일부 사립유치원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이행 시에는 정원 감축과 학급 감축, 차등적인 제재를.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시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유총은 반대 집회와 헌법 소원까지 예고하고 있어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서부 경남 KTX의 역사 유치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자칫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서. KTX역은 모두 6곳, 신설지는 합천과 고성, 통영, 거제 4곳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역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역사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차도 고속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어령에 KTX가 있어야 한다며 어령군은 역 유치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사천의 시민단체는 남부 내륙철도를 대전 삼천포항 경유 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대전 삼천포항 거제 노선으로 변경하여 재검토가 있기를 정부에 건의합니다. 합천에선 해인사와 합천업, 함양 울산 고속도로 인근 등 역사 후보지가 여러 거론되면서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경북에선 정차역 없이 노선만 깔겠다는 건 지역 무시라며 정부를 압박합니다. 경북 성주군청 앞인데 KTX역을 유치하자는 단체들의 플래카드가 이처럼 줄줄이 내걸렸습니다. 경북 지역 구간의 역사 건립 계획이 전혀 없어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노선과 역 위치는 기본계획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지역의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자칫 KTX가 아니라 무궁화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기 과열된 유치전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지만 국토부에서 역의 위치라든지 노선 결정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후속 절차로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창원시 근현대사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시민 홍보와 자랑스런 근현대사 시민교육,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3.1절 추모제와 추념식 규모를 확대하고 3.1절 100주년 범시민 만세운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랑스런 근현대사 시민교육은 인원 동원 방식을 지향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하동 양수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하동군 대책위원회의 집회가 오늘 화계면 사무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협의 과정을 공개하고 군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하동군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포기 공문을 보내고 외국 출장 중인 윤상기 군수가 귀국하면 빠른 시일 안에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거제시 장평동의 한 도로에서 50살 조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주차돼 있던 25톤 덤프 트럭을 들이받아 버스 승객 68살 강모 씨 등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운전자 조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4강팀이 가려졌습니다. 오늘 고성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축구대회 8강전에서 대구 현풍고와 충북 충주상고, 인천 대건고, 대구 대륜고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경남 진주고는 대구 대륜고에 0대2로 져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MBC 경남 시청자위원회 2월 회의가 오늘 진주 사옥에서 MBC 경남의 라디오 프로그램 전반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이 좋았다면서도 적절한 선택과 집중으로 깊이를 더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라져가는 사투리 보존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난대식물자원 보전 관리를 위해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 나섭니다. 도는 올해 안으로 입지를 정하고 내년엔 기본 구상을, 2021년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2022에서 2024년 기본 실지 설계 등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수목원 대상지는 연평균 기온이 14.3도로 해양성 난대기후대인 거제시가 최적이라고 도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합천평화의 집을 비롯한 원폭피해자 단체들이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차원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비핵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원폭피해자 특별법에 조속한 개정, 3.1절 정부 기념사에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 천명 등을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오는 8월 합천에서 열리는 74주년 원폭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피폭자와 그 후손을 위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보육시설 원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3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같은 원생인 A씨는 지난 2004년 창원의 한 보육시설에서 당시 10살이던 B씨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4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20만 개를 보급합니다. 시는 오는 3월부터 1억 2천만 원을 들여 만 5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등 모두 2만 2천여 명에게 1인당 9개에서 10개씩 20만 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